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중국 드라마 보시나요? 2025년 올해 중국에서만 10개가 넘는 로맨스 드라마가 쏟아졌는데요. 진짜 대박 친 1위 드라마 혹시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스타가 나온다고 무조건 1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로사처럼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가 나왔지만 1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생소한 배우들이 나온 작품이 평점 7.8점을 받으며 숨은 명작으로 떠오르기도 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어떤 드라마는 여주인공이 외모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마법 팔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이 거짓말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여자예요. 요즘 중국 드라마 정말 다채롭죠? 오늘은 중국 네티즌들이 직접 뽑은 2025년 로맨스 드라마 T.O.P10을 10위부터 1위까지 실제 줄거리와 평가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정말 궁금해지실 거예요. 특히 오늘 소개할 1위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어요. 한국 자막도 완벽하게 지원되고요. 그래서 영상 다 보시고 나면 바로 넷플릭스 켜서 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요즘 중국 드라마 진짜 달라졌죠? 예전에는 중드는 길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예쁜 배우 나오고 똑같이 달달한 스토리인데 왜 어떤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도 난리가 나고 어떤 드라마는 조용히 묻히는 걸까요? 중국 네티즌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T.O.P10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둘째, 원작 소설이 유명하다고 해서 드라마까지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완전 망한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셋째, 요즘 중국 로맨스 드라마는 그냥 달달한 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미스터리를 섞은 것도 있고 SF까지 나왔어요. 그럼 대체 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 걸까요? 오늘 10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든 정보는 실제 중국 뉴스, 더우반 평점, 웨이보 반응을 직접 조사한 거예요.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 기반이니까 믿고 들으셔도 됩니다. 10위는 실소라는 드라마예요. 스탠드업 코미디언 여주인공과 감정 표현 장애가 있는 쿨한 남주인공의 이야기죠. 여주 구이는 낮에는 잡지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무대에서 코미디를 해요.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절대 웃지 않는 남자를 발견하죠. 프로 코미디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저 남자를 웃게 만들겠어. 라고 결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왜 10위에 머물렀을까요? 시청률과 화제성이 높지 않았어요. 두 주연 배우의 케미가 기대만큼 안 나왔고 게다가 같은 시기에 방영된 강력한 경쟁작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9위는 환유예요. 이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한 달달한 청춘 로맨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세 소녀 차오칭위의 언니 차오바이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여주인공은 언니의 진짜 사망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유수 아동 농촌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학교 폭력, 남아 선호 사상 같은 무거운 사회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 6.9점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로맨스를 기대하고 들어온 시청자들은 이거 로맨스 드라마 맞아? 라고 당황했죠. 사실은 거의 미스터리 스릴러에 가까웠거든요. 로맨스는 양념 정도? 장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순위가 낮았던 거예요. 8위는 하얀 올리브 나무예요. 이 드라마 원작 소설이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스토리는 이래요. 폭파 전문가인 남주 리창과 여기자 송란이 위험한 해외 분쟁 지역 동국에서 만나요.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로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중국으로 돌아온 후 기적적으로 재회하면서 서로를 치유하는 이야기죠. 완전 태양의 후예 느낌 나죠? 근데 결과는 참사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감독의 연출이었어요. 템포 조절이 안 되고 질감도 별로였대요. 실제로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갔는데도 화면이 마치 그린스크린 합성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거 진짜 현지 간 거 맞아?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죠. 결국 저예산 태양의 후예라는 별명을 얻으며 평점 5.3점에 그쳤어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를 망친 대표적인 케이스죠. 원작 팬들의 실망이 정말 컸어요. 이 장면은 원작에서 가장 명장면인데 왜 이렇게 망쳤냐, 소설 읽을 때 울었던 장면인데 드라마는 웃기기만 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SNS에는 원작 환불 요청 밈까지 돌 정도였어요. 7위는 나무 아래 빨간 집이에요.
이 드라마는 진짜 역주행의 아이콘이면서도 숨은 명작이에요. 주연 배우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난홍, 필터, 널 사랑해처럼 인기 스타가 없었어요. 소녀 천안월이 부모님과 함께 서울 같은 대도시로 이사 오면서 시작해요. 새 학교에서 징시츠와 송총 두 친구를 만나는데 셋이서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소풍 가고 운동회 하고 첫사랑도 하고 상처도 받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요. 이 드라마의 매력이 뭐냐면 진짜 리얼해요. 요즘 드라마들처럼 과장되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학창시절 같은 느낌? 한국으로 치면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감성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본 사람들이 SNS에 이거 진짜 명작이다. 왜 아무도 안 봐? 하면서 추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유명해진 거예요. 평점이 무려 7.8점이에요. TOP10 중에서도 최상위권 점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드라마가 제작비가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대형 스타도 없고 화려한 CG도 없었지만 진심 어린 스토리 하나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게 바로 진짜 콘텐츠의 힘이에요. 좋은 입소문으로 계속 시청자들에게 추천되면서 숨은 명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짝사랑하는 감정선이 정말 예술이에요. 설레고 아프고 달콤하고 쓰라린 그 모든 감정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20-30대가 보면 아,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추억에 젖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6위는 우리의 열애에 빠지다예요. 이 드라마 원작 소설 중국에서 엄청 유명했어요. 난홍 몰래 숨기다급 인기 웹소설이었죠. 쿨하고 당찬 여주 쉬즈와 겉으로는 차가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주 생각뿐인 남주 천루저우의 이야기예요. 남주가 유학을 포기하고 여주가 다니는 대학에 편입해서 열렬하게 추격하는 내용이죠. 설정만 들어도 재미있죠? 근데 왜 6위에 그쳤을까요? 배우들의 비주얼은 완벽했어요. 둘 다 엄청 잘생기고 예뻤죠. 근데 문제는 케미였어요. 함께 있는데도 서로 다른 드라마 찍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가끔 있잖아요? 배우 각자는 다 훌륭한데 같이 있으면 뭔가 안 맞는 느낌? 딱 그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키스신이었어요. 요즘 시청자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진짜 키스하는 건지 각도 속임수인지 다 알아봐요. 그게 들통나면서 성의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원작 팬들이 제일 실망했대요. 소설은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하면서요. 좋은 원작 가지고도 드라마를 못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교훈을 준 작품이에요. 흥미로운 건 원작 소설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드라마 실패 후 오히려 차라리 소설을 다시 읽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원작 판매량이 급증했대요. 역설적이죠? 5위는 동지예요. 이 드라마는 로맨스에 미스터리 스릴러를 섞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회 로맨스 클리셰까지 더했죠. 마취과 의사 루엔이 밤에 병원 가는데 8년 전에 죽은 친구 덕만을 만나요. 완전 소름 돋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요.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옛날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이자 형사인 장청이와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8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구조였어요. 동지의 가장 큰 강점은 분위기 연출이었어요. 서스펜스 특유의 긴장감과 로맨스의 달콤함을 적절히 배합했어요. 시청자들은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며 몰아보기를 했대요. 다만 두 주연 배우의 케미는 호불호가 갈렸어요. 어떤 시청자들은 찰떡같이 잘 맞는다고 했지만 다른 시청자들은 케미가 안 느껴진다고 했죠. 이 부분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예요. 하지만 동지가 보여준 건 중요해요. 로맨스 드라마도 다른 장르와 융합하면 새로운 재미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실제로 동지 이후 중국에서는 로맨스 미스터리 조합 드라마가 여러 편 기획됐대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선구자 역할을 한 셈이죠. 비록 5위에 머물렀지만 영향력만큼은 TOP급이에요. 4위는 조로사가 출연한 나에게 눈부시게 하소서이에요. 조로사는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배우죠. 별이 빛나는 밤에 투투장 부주 같은 드라마로 유명해요. 중국에서는 시청률 여왕이라고 불려요. 근데 나에게 눈부시게 하소서는 조로사가 했던 다른 드라마들과 완전 달라요. 여주인공 슈엔이 야심가거든요. 보통 조로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순수하고 밝고 귀여운 여주잖아요. 근데 이번엔 완전 반대예요. 실제 줄거리를 보면 슈엔은 유명 방송 진행자이고 서나오밍진 이명 역은 도시 엘리트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지만 출신 배경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여주가 계략과 거짓말을 품고 남주와 결혼한다는 설정이에요. 이게 정말 신선했어요. 요즘 시청자들은 완벽한 여주인공에 질렸거든요. 아무 욕심도 없고 순수하기만 한 캐릭터는 이제 공감이 안 돼요. 슈엔처럼 욕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가 오히려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드라마 평가를 보면 초반에는 서스펜스 느낌으로 시작한대요. 이 두 사람 대체 무슨 속셈으로 결혼한 거야? 라는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죠. 중간에는 각자의 비밀과 과거가 드러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대요. 그리고 후반부, 바로 중국 드라마 팬들이 열광하는 추처화장장 전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남주가 여주한테 차이고 나서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빌고 또 빌고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재벌집 도련님이 평범한 여자 쫓아다니기 같은 느낌? 조로사랑 진이명의 조합도 괜찮았대요.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연기를 워낙 잘해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에서도 방영되고 있어요. 영어 제목은 러브즈 앰비션이에요. 조로사는 이 드라마로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순수한 여주만 하던 그녀가 야심 넘치는 여주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죠. 3위는 필터예요. 이 드라마는 진짜 설정이 독특해요. 장상사 작가 퉁하가 직접 쓴 오리지널 대본이에요. 주연은 당건차 1990년생과 이란적 1999년생이에요. 초과학 제품인 필터 팔찌가 평범한 여주 수청청에게 외모를 바꾸는 능력을 줘요. 어떤 날은 완전 미녀 수명으로 변하고 어떤 날은 똑똑한 여성 박사. 팡진이 되고 심지어 남주인공 본인처럼 생긴 만화 남주 취한성탕으로도 변해요. 생각만 해도 재미있죠? 남주 탕치는 계속 다른 사람으로 변한 수청청에게 반해요. 미녀일 때도 좋아하고 박사일 때도 좋아하고. 근데 그게 다 같은 사람인 줄 모르는 거죠. 여주는 비밀을 지키려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고 남주는 계속 상처받아요. 이게 정말 매회 반전이 있어요. 이번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남주가 진실을 알아챌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시청자들이 끝까지 봤대요. 일반적인 로맨스 드라마는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잖아요. 근데 필터는 매회 예측 불가능했어요. 평점도 7.3점으로 꽤 높아요. 한국 시청자들 중에서도 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신선하다고 극찬했고요. 다만 두 주연 배우 케미가 폭발적이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심쿵 죽겠다 는 느낌은 아니었죠. 하지만 두 배우 모두 연기력이 탄탄해서 캐릭터를 잘 살렸어요. 특히 여주 이란적은 한 드라마 안에서 여러 캐릭터를 소화해야 했는데 각각의 모습이 다 달라 보일 정도로 연기 변신을 잘했대요. 특히 여주가 알파카로 변신하는 장면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반응과 함께 밈으로까지 퍼졌죠. 2위는 널 사랑해예요. 주연은 장릉혁 1997년생과 서약함 1998년생이에요. 장릉혁은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하죠. 이 드라마는 소설 사랑해, 내가 한 가장 좋은 일을 원작으로 해요. 스토리는 단순해요. 호텔에서 일하는 여주 선시판이 불면증 때문에 한의원에 가요. 거기서 한의사 허수애를 만나는 거죠. 여주는 워낙 바빠서 약 먹는 것도 자꾸 잊어버리고 남주는 그런 여주 때문에 골치 아파해요. 처음엔 그냥 의사 마이너스 환자 관계인데 우연히 계속 마주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이야기예요. 널 사랑해의 매력은 조용함이에요. 요즘 드라마들처럼 자극적이거나 과하지 않아요. 그냥 잔잔하게 천천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스며들어요. 한국으로 치면 멜로가 체질이나 날 녹여주오 같은 느낌?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는 거죠. 평가를 보면 중의학 문화를 바탕으로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이는 듯한 감정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장릉혁 한의사 가운 입은 거 봤어요? 진짜 미쳤어요. 한국 팬들도 이렇게 한의사 가운이 잘 어울리는 배우는 처음이라고 난리였죠. 차분하고 신사적인 연기 톤이 캐릭터랑 완벽하게 맞았어요.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한의사 코스프레 최강자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실제로 한의원 관련 밈과 패러디가 쏟아질 정도로 인기였죠. 여주 서약함도 좋았고요. 바쁜 직장인의 지친 모습이랑 사랑할 때의 설렘을 진짜 잘 표현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 보면서 힐링했다고 해요. 복잡한 플롯 없이 그냥 두 사람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담백하게 보여줬거든요. 널 사랑해가 2위에 오른 건 우연이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한 진심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드디어 1위는 뭘까요? 바로 나농입니다. 주연은 백경정 1993년생과 장양남 1996년생이에요. 백경정은 한국에서도 진짜 유명하죠? 이 드라마는 2025년 2월 18일에 중국 유쿠와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됐어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어 제목은 더 퍼스트 프로스트예요. 원작은 몰래 숨기다의 자매편이에요. 작가가 같아요. 줄거리는 이래요. 여주 원희판이 고향에 돌아와 일하다가 고등학교 동창 상인을 우연히 만나요. 원희판이 예전에 거절했던 그 남자예요.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 두 사람이 룸메이트로 살게 돼요. 원희판은 옆집 남자의 성희롱을 당해서 이사를 결심하고 상인의 아파트는 옆집 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처럼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합숙하게 된 거죠. 처음엔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데 점점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요. 상해는 원희판을 세심하게 돌봐주고 원희판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실제 반응을 보면요. 초반에는 평가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앞 8회의 성희롱 장면이 6번 나온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았대요. 여주를 너무 약하게 그린다. 남주가 구원자처럼 나오는 게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달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백경정과 장양남이 앉았던 의자를 식당 주인이 수집했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촬영지가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화제성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드라마 속 카페, 거리가 나눔 성지순례 코스로 떠오르면서 중국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2025년 11월에 웨이보 대회에서 연도 대중이 좋아하는 작품상을 받았어요. 같은 달에 주제곡이 제30회 아시아 TV 어워드 최우수 주제곡을 받았대요. 현재 평점은 5.4점인데요.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악의적인 평가 문제가 있었대요. 일부 사용자들이 드라마를 보지도 않고 낮은 점수를 줬다는 거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배우 팬들이 악의적으로 점수를 깎아내렸다는 의혹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요. 올해 최고의 로맨스 백경정과 장양남의 생애. 최고작, 원작보다 드라마가 더 좋다 이런 평가가 쏟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 많은 분들이 조로사 드라마가 1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조로사는 중국에서 완전 시청률 보증 수표잖아요. 한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고요. 나에게 눈부시게 하소서도 화제성 엄청났어요. 조로사와 진이명의 조합도 좋았고 많은 관객들이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대요. 그런데도 왜 1위는 나눔이었을까요? 비밀은 글로벌 전략이었어요. 나눔은 넷플릭스와 중국 유쿠에서 동시 방영되면서 글로벌 인기를 끌었어요. 한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유럽에서도 시청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상을 받았어요. 2025년 11월에 웨이보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같은 달에 주제곡이 아시아 TV 어워드를 받았어요. 결국 2025년 중국 로맨스 드라마의 진짜 승자는 화제성이나 스타 파워만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플랫폼에서 동시 방영하고 실제로 상까지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나눔이 1위를 차지한 거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중국 설문조사에서 2025년 가장 많이 재시청한 드라마를 물었는데 1위가 바로 나눔이었대요.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보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명작의 증거예요. 나눔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명확합니다. 좋은 드라마는 시간이 지나도 남는다. 일시적인 화제성보다 오래 기억되는 명작을 만드는 게 진짜 승리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10위부터 1위까지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중국 로맨스 드라마에서 성공하려면 첫째, 배우들 케미가 진짜여야 해요. 난홍의 백경정 마이너스 장양남, 널 사랑해의 장릉형 마이너스 서약함처럼요. 비주얼만 좋고 케미 없으면 우리의 열애에 빠지다처럼 실패해요. 둘째, 스토리가 특별해야 해요. 필터처럼 참신한 설정이든 나에게 눈부시게 하소서처럼 반전 가득한 플롯이든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해요. 셋째, 글로벌 플랫폼이 중요해요. 나눔은 넷플릭스 동시 방영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넷째, 입소문의 힘. 나무 아래 빨간 집처럼. 무명 배우라도 작품성이 뛰어나면 평점 7.8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시청자분들께 추천드리자면 넷플릭스에서 나눔 보실 수 있어요. 1위 작품이니 꼭 한번 보세요.
영어 제목은 더 퍼스트 프로스트예요. 조로사 팬이시면 나에게 눈부시게 하소서도 넷플릭스에 있어요. 영어 제목은 러브즈 앰비션이고요. 중요하게 관심 있으시면 널 사랑해. 한의사 남주 장능력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중국 플랫폼 아이치이에서 볼 수 있어요. 신선한 거 좋아하시면 필터. 외모를 바꾸는 팔찌라는 독특한 설정이 재미있어요. 중국 플랫폼 텐센트에서 방영했어요.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드라마는 뭐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본 중국 드라마 중에 이거 진짜 명작이다 하는 작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이 배우 드라마 더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중국 드라마 리뷰, 실제 정보 기반 분석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좋은 드라마 만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